자, 오늘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검찰 출석에 동행한 야당 지도부 기자들의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목소리군요. 들어보시죠. 당대표의 검찰 직접 출석을 심통하면서도 분노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지켜보고 지금 배웅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검찰의 무도한 그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칼날 앞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대통령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정치기획 보복 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 것입니다. 자, 이제 지도부가 오늘 제가 총출동을 했다 그러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아침에도 자리를 함께한 김남국 의원, 뭐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도부가 뭐 이렇게 대거 총출동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이어서 듣고 가시죠. 본인은 직접 그냥 혼자 나가겠다, 당당히 혼자서 임하겠다, 혼자 간다라는 것을 몇 차례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또 언론에서는 관심일 거라고 생각되지만 숫자 자체에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먼지 나올 때까지 털고 먼지가 안 나오면 아예 먼지를 묻혀서라도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희가 함께 단일 대우로 같이 도와주고 뭉쳐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제 먼지 털이 수사가 아니라 아예 검찰이 이제 먼지를 묻혀서 털어내고 있다. 먼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복귀학 위원장님? 뭐 이를 두고 뭐 지도부가 많이 가고 친명계 의원들이 소위 뭐라고 하나요? 병풍을 친다고 하나요? 이런 모습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 김남국 의원은 뭐 주변 숙소가 예약이 꽉 찼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복귀학 위원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대통령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일 거예요. 그것도 이 사안 자체가 직을 상실할 정도의 중요 사안이냐?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입을 모아서 얘기해요. 그런데 기소했어요. 이번에도 무려 8년 전 사건을 다시 살려서 경찰에서 무혐의 종결하려고 했던 것을 당시에 검찰이 사실 윤석열 라인이 살아서 그 수사 현장에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것을 다시 살려서 지금 정치 쟁점하고 있어요. 결국은 정치 수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 정치 수사에 대해서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 탄압을 받는 현장에 혼자 내보낼 수 없다라는 어떤 일치된 생각들이 그 민주당의 의원들 또 지도부들 간에 형성이 되었고 이것을 당의 입장으로 오늘 함께 갑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의원들의 어떤 그 마음이 통해서 저 현장에 함께 하게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지금 이 현장의 역사적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가 오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한다. 무려 7, 8년 전에 있었던 적극 행정의 범위일지 아닐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시 살려서 유력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재판에 넘긴다라고 하는 것 듣도 보도 못한 검찰의 정치 수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 검찰이 검찰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했던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한 수준의 정치 검찰의 행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라 저는 결국은 기소는 될 것이고 또 이제 재판에 가서 무죄를 소명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저는 그 고비를 넘어가서 이 현장이 어떻게 현대사에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의 현장으로 기록될지 저는 지금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역사의 변곡점이 분명히 될 것이다. 김정혁 의원. 아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 탄압이 되려면요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털기 시작해서 과거의 죄를 끄집어낸다면 그러면 그럼 정치 탄압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수사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되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상대방에 의해서 경쟁자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됐거나 선거 과정에서 고소 고발이 들어왔든가 모두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런 사건들을 수사하는 것들이 정치 보복이라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만큼은 대한민국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데 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 봐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정치 보복이라는 말은 전혀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분께서 이제 출두하시면서 이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역사의 변곡점 예. 얘기하시면서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세상을 꿈꿔왔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굉장히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예. 아니 대장동 일당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투자를 해서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수익을 얻은 게 그게 기여한 만큼의 몫을 그들이 받아간 건가?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럼 성남시장으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한 건가? 예. 라는 그런 굉장히 좀 불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멋지게 본인이 마치 무슨 가난한 사람들과 서민의 대변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예.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특혜를 입었다. 네.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죠. 예. 뭐 대장동은 아직 뭐 그렇게 밝혀진 건 없으니까. 우리 이야기 김정일 의원 튀니까 뭐 개인 대장동까지 생각이시고. 그렇게 연결하지 예. 마시고요. 예.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재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었을까? 뇌물이면 뭐 우리가 돈으로 연결시키고 경제적 이익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이 무엇을 얻었을까? 저는 안 보입니다. 무엇을 얻었을까요? 저는 일자라는 보이는데. 시장, 성남에 연구를 두었던 일화 FC가 이제 문을 닫아요. 그래서 성남 시민들이 그럼 우리 시민구단으로 살려주세요라는 염원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생각을 보도록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우리가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네. 이것을 조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한 것. 이것을 가지고 처벌한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복귀한 위원장께서는 아니 이재명 대표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뭘 할 텐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느냐? 뭐가 있었습니까? 정치적 야망과 꿈이 저는 보입니다. 야망과 이재명 꿈? 대표의 정치적 야망과 꿈, 성남시장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되셨지만 네. 그 이후에 달려왔던 그 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신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일화 FC가 이게 어려워서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다른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인수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때 성남시장은 내가 인수를 해서 내가 이것을 살려냄으로써 이재명의 신화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야망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무리하게 그게 사실상 광고비라면 거기다가 광고비를 줬을 때 그만큼의 광고 효과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광고 효과가 낮다고 칩시다. 그럼 그 기업들이 네이버라든가 네. 두산건설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광고 효과도 내고 또 특혜도 받아서 이중의 혜택을 입었다면 그거는 분명히 명백히 부당한 것이고 예. 이재명 대표는 성남 FC를 살려낸 그런 대단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거죠. 예. 이쯤 하시죠. 이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시민구단 모두가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다시 또 성남 FC 본질적인 얘기로 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양쪽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 뭐 열심히 뭐 혐의 입증을 또 자신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내가 무고하다는 거에 난 자신이 있다. 뭐 180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창과 방패의 대결 늦은 시간까지 아마 조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